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심심한데 이거 한번 하고 할까요? 네. 아니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여기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보시면 정답은 몇 번? 3번이에요, 3번 정답. 어이, 주기장창 많이 타시더라고요, 사람들. 우리는 한 사람 됐어? 누가? 안 됐어. 했어야 타지. 했어야 타죠. 지난번에 언제 했잖아. 안녕하세요. 자, 앞으로 한번 보시죠. 저희 이제 11월 달에,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따로 이게 나왔어요. 이제 신단보가 나왔는데, 우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상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건 들어보셨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다른 데잖아. 다른 데서? 우리도 있긴 있어요. 어디서? 아니야. 병원에서 들어갔어. 그렇죠. 병원에서 들어보셨죠.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건데 보시면 우리가 간병인 지원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하실 때 들어보신 거예요. 여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일당이 여기서도 나와요. 보셨어요? 자, 우리 많이 고객들 요새 간병인 관련해서 니즈가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간병인 하면은 지원일당하고 사용일당 이 두 개를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선택을 하실 때 내용은 아시죠? 지원일당은 뭐죠?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고, 사용일당은 내가 쓰는 거. 내가 그쵸? 쓰고 돈을 주는 거. 그렇죠. 내가 쓰고 나면은 돈을 줘요. 얼마를 준다? 뭐 10몇만 원. 지금 12만 원 처음에는 12만원 갔다가 13만원 갔다가 하다가 여기 지금 15만 원. 다 15만원을 줘요.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뭘 질문을 제일 많이 하냐? 요양병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뭐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몇 명 모아놓고 간호 거기서 요양병원에 그쵸. 요양원에서 차리셔서. 사람들이 공동간병인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공동간병인은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쓰고 그러면 엠빵 하는 거죠. 이제 한 명이 다 뭐 1대1로 케어하기가 좀 그러니까 한 4명. 뭐 3, 4명 모여가지고 한 3, 4만원씩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공동간병인이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뭐냐면 그냥 병원에서 간병인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냐? 간호사, 간호종사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시면은 간병인 지원일당하고 사용일당의 차이점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이제 일단 사람을 보내준다, 돈을 준다. 그리고 요양병원을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간병인 지원일당에서 요양병원 가게 되면 사람 보내주나요? 안 보내줘요. 보내줘요. 네? 보내줘요. 거기 요양병원에. 요양병원에서 개인 감독. 요양원은 안 돼요. 요양원은 안 되는데, 자, 뭐 요양병원은 어떻게 된다? 간병인 지원일당에서는 보내주는데, 우리가 사용일당에서는 어떻게 된다? 얼마를 준다? 3만원을 줘요. 그래서 만약에 딱 보통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쓰신다면은 간병인 지원일당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냥 우리가 갑자기 다쳐서 뭐 이렇게 해서 간병인을 사용한다면은 이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15만원을 주는 거니까. 자, 오늘의 포커스는 이게 아니고 뭐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지원일당에서는 얼마가 나갈까요? 내가 가입금액의 2배를 줘요. 간병인 지원일당은 어떻게 가입하죠? 가입금액이 만원? 만원, 2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만원짜리를 넣었으면은 얼마? 2만원을 주고, 2만원짜리를 넣었으면은 4만원을 주는 거고,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쓰면은 저희는 여기서는 얼마? 3만원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달에 사용일당이 12만 15만 바뀌었는데 똑같아요. 사용일당 같은 경우는. 근데 타사랑 차이점은 뭐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쓰면은 얼마를 준다? 타사는 2만원을 주는데 저희는 3만원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유병자는 2만원.
저희가 이걸 썼을 때 타사보다 10,000원이 비싼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저렴해요. 자,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게, 그러면은 최근의 트렌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고객한테 조금 더 줄 수 있는 혜택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어떻게 하나의 별도의 담보를 하나 또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도 나가고 사용일당에서도 나가고, 만약에 이걸 썼을 때, 그리고 별도의 담보에서도 또 나가게 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요, 보호자 없는 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이고,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보시면은 뭐 정부에서는 이걸 계속 확대하려고 합니다.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일정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의무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가 간호사거든요. 예전에 한번 투덜거리더라고요. 왜냐니까 자기 병원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지정이 됐대.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간호사들의. 이제. 이걸 쓰면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간호간병 서비스면? 사용료. 간호간병 통합.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쓰는 병원에서 우리가 간병인을 쓰고 싶어요. 되나요?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이것만 이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용했으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요. 얼마를 내요? 보통? 뭐한 2만 원 낼까요? 맞죠. 정확해요. 보통 2만 원에서 얼마? 3만 원 정도를 이용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우리가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는 간병인을 내가 썼어. 간병인. 이거 실손 처리 돼요? 안 돼요. 간병인 내가 썼어. 실손 처리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실손 처리가 돼요. 병원비. 병원비에 포함되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병원 있잖아요. 그냥 병원 가시면은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 별도의 일당에서는 2만 원이 나오고요. 만약에 종합병원을 가게 됐다 하면 얼마가 나온다? 3만 원이 나오고요. 상급종합병원이 여기서 쓰면 얼마? 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에서 보시면 2만 원, 만 원, 만 원 이렇게 세 개 담보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건 아세요? 종합병원하고 상급종합병원 차이? 약간의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종합병원은 약간의 보면은 병상이 몇 병상 이상이 돼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몇백 개인데 지금 100병상 이상 돼야 됩니다. 네. 100병상 이상 돼야 되고 진료 과목이 뭐를 취급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상급종합병원은 보시면은 병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뭘로 나누냐면은 진료 과목으로 나눠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다뤄야 된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뒤에 대학병원이 많아요. 대학병원에서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간병 이렇게 치면은 쭉 이렇게 나와요. 뭐뭐 나와요? 간병인 지원 일당 나오죠. 그리고 사용 일당 나오죠.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 일당 이렇게 나와요. 왜 이리 많을까요? 보시면은 우리가 지원 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항해, 질병 이렇게 나눠져 있고 두 개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5년, 10년, 20년 갱신형이거든요. 5년, 10년, 20년 갱신형에 항해, 질병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6개가 되는 거고요.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된댔어요? 그냥 병원 가면 얼마 준다? 2만원. 종합병원 가면은 3만원. 여기 가면은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3개 상해 질병 되어 있어서 총 6개로 되어 있어요. 설계서 보시면은 2만원, 만원, 만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병원이면 2만원. 종합병원이면 플러스 만원. 그리고 여기는 또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입을 하실 때 요거를 단독으로 넣기보다는 이거를 넣는다는 거는 우리가 간병인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거나 요거 중에 있잖아요.
같이 세트로 판매를 하셔야지 효과가 더 좋죠. 같이 넣으면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그래요. 보험료 되게 싸요.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 일당 같은 경우는 거의 700원대에서도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간병인 사용 일당 넣고 아까 통합 서비스 입원 일당 넣으신 분이 있어요. 자, 이런 거 많죠? 뇌졸중 수술로 상급종합병원에서 7일간 간병인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보통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면 오래 머물 수 있나요? 보통 한 3, 4일 되면 딴 데 다 보내죠. 그래서 그냥 종합병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종합병원에서 5일간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7일간 사용한 거 15만원, 간병인 사용 일당에서 15만원, 그래서 105만원이 나오고, 여기서도 상급종합병원 여기서도 통합서비스 이게 나오죠. 여기서 한 거도. 왜냐면 사용 일당에서 아까 얼마? 3만원이 나온 데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일당 담보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총 145만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서울대병원에서 그냥 5일간 입원하고 그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쓸 때는 여기서 어떻게 3만원, 4만원에서 5일간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뭐 이틀간 했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아까 실손 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영수증 딱 끊어보면 본인 부담금 이 부분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일당 내가 비용 이 부분이에요. 48,000원. 그러니까 이틀 썼으니까 48,000원이 하루에 얼마? 한 24,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개중의 고객들 만나는 간병인에 대한 니즈가 되게 높으신 분들 만나보셨죠? 그런 분들한테는 요거를 같이 넣어주시면은 왜 타사 이게 없는 담보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한 3만원, 4만원 하루 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담보라서 더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하다. 이거는 그럼요. 간병인 지원 일당하고 간병인 여기는 사용 일당이라고 했잖아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지원 일당 중에서 지금 그 담보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원 일당하고 사용 일당은 두 개 동시에 가입은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되고 네.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그리고 되는데. 이제 이것만 저기 통합만 들어간다는 네, 거죠. 그렇죠. 추가. 그러면 지원 일당하고 아까 통합 서비스 넣을 수 있고 사용 일당하고 통합 서비스 이렇게 넣을 이제 수 제 있는 생각인데 지원 일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사용 일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팔리던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통계로 따지면은 사용 일당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왜냐면 지원 일당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 사용 일당이 더 얼마 안 됐죠. 저희 한 2년 정도 이렇게 현대에서도 간병이 있었어요. 이런 아니 있습니다. 간병인 일당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어느 회사가 더 좋은 간병인을 보내줘 이게 없어요. 왜? 그러니까요. 업체에서 다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라서 이 회사 업체나 저 회사 업체나 거기에요. 어떤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 일당은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지원 일당이 크죠. 그러면 내가 이제 불러다가 쓰잖아요. 아니 저기 사용 일당. 그러면 18만 원이 됐을 때는 내 돈 3만 원 내놔야 돼요? 15만 원만 주니까? 아니 근데 통합 간병이 그게 무슨 그걸로는 말이에요? 안 해도 안 아, 낼 수도 있고. 간병인 사용 일당을 하루에 썼으면 18만 원짜리다. 도대체 어떤 간병인을 쓰길래 하루에 18만 원? 앞으로 오를 확률이요. 앞으로 오르면은 지금 12만에서 지금 14만 5천 원이 됐거든요. 간병인 일당. 그 돈 내가 내놔야 되냐고 지금. 그렇죠. 이거는 가입 금액으로 이게 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비싼 간병인을 아니 그것도 아니 근데 올라가서 올라갔어. 앞으로는 한 18만 원까지 올라갈 그러니까 것 지원 같은데. 일당하고 사용 일당을 선택하는 차이. 그러니까 차이예요. 생각해.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게 더 많이 아유, 풀리냐. 뭘 그래 비싼 걸 쓰시려고 그래요. 요새는 보통 지금 업계 평균은 간병인 사용하는데 하루에 한 12만 8천 원 정도? 이 정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올라가겠어.
저는 그때 가서 생각하죠. 뭘 지금 파는 것도 지금 그때 가서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납이면 이제 뭐야? 세상에 이 말은 뭐냐면 넘어갈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입니다. 자, 넘어가고 그래서 이 1당으로 요새는 또 플랜으로도 많이 또 판매를 하고도 있습니다. 지점장님 하면 산정 특례를 할까요 말까요 라고 이제 뭐 하다가 그냥 대충 한번 정리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타사 지점장님들도 와서 산정 특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새 제가 볼 때는 2022년에 가장 나왔을 때 야 의미가 있는 담보가 하나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산정특례 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정특례는 뭐죠? 우리 팀장님들? 지금 여태까지 주잖아요. 나라에 쓴 것처럼 그런 거 없죠. 네. 우리 알고 있는 거 한번 다 이야기해 봅시다. 산정특례. 정부에서 그렇죠. 보통 우리가 산정특례 같은 경우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 이제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쓴 돈의 한 5% 정도? 이 정도만 이제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왜 산정특례가 이번에 또 이슈가 되었느냐? 기존에 우리가 이대 질환으로 고객들 리모델링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코드가 정해져 있고 지급 기준을 어디서 정해? 보험회사에서 정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을 하는 건 어디다?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하죠. 근데 산정특례는 뭐예요?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산정특례가 좋은 게, 자, 뭐 봅시다. 첫 번째, 보장의 범위가 어떻다? 넓어요. 우리가 진단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단비보다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수술비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대 진단하면 코드가 다 뭐 어떤 코드만 됐었어요? I 코드만 됐었잖아요. I 코드만.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Q 코드, S 코드, D 코드 이런 부분도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 된다가 아니고 Q 코드에서 되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Q 코드 같은 경우는 선천성 질환이잖아요. 이런 거는 선천성 질환 같은 경우는 중수술이 됐던 어떤 수술이 됐든 다 안 되는 거고요. 보통 S 코드는 어떤 코드죠? 상위 코드잖아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화장실 아침에 가다가 새벽에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또 머리를 다치셨어요. 병원 가니까 어떤 코드가 나온다? S 코드가 나와. 이분은 분명히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그러면 I 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기 이게 다쳐 버리면은 이게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S 코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기존에 내가 이대 진단 수술비 열심히 넣었던 거에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산정특례 S 코드에서는 충분히 보상이 될 수가 있다. 보시면은 보세요. 뇌혈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Q 코드 이런 여기는 진단금, 이거는 수술비거든요. 여기서 기존에 안 나오던 코드들이 나올 수가 있다. 아까 두개의 손상 같은 경우는 S06 코드. 이 부분도 기존에 이대 진단 수술비에서는 안 나오는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장 같은 경우도 범위가 이거는 진단금, 이거는 수술비. 그러면은 여기서 기존에 안 나오던 양성 신생물 심장에 이런 부분도 보상이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죽상경화증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보장의 일단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보험료가 싸요. 우리가 보통 진단비 대비해서 산정특례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한 절반 정도 수준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쉽다. 이 말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대 진단을 놓고 나서 청구를 했어. 보상이 안 나와. 그러면 고객이 누구한테 빽빽거리나요? 우리 팀장님들한테 왜 안 나오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팀장님들은 지점장한테 이야기를 할 거고 지점장님은 또 저한테 이야기해서 왜 안 나오냐고. 그러면 이제 보상
너무 복잡해. 그죠? 이거 뭐 내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내부 규정인데 산정특례는 장점이 뭐죠? 고객이 돈이 안 나왔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로 인정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준다. 가끔 KB랑 뭐 DB랑 현대랑 뭐 산정특례 보상의 범위가 다르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공단에서는 원하는. 거기도 똑같아요. 공단에서 되면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원수에 오면 그게 좀 표시가 되겠죠? 네. 산정특례는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바로 공단으로 넣어요. 맞아요. 병원에서 우리가 근데 산정특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90% 이상 수술을 하셔야지 이제 산정특례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진단비냐 수술비냐 뭐 이렇게 보시면 수술비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은 뭐 그냥 진단받고 입원을 하셔도 나는 코드가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수술이 동반이 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도 수술한다라고 뭐 어떻게 공단에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이게 산정특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청구하실 때는 산정특례 된 거 있잖아요. 요거 뽑아서 같이 청구하시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더 보시죠. 우리가 직업 횟수가 확대가 되었다. 이 말은 뭐죠? 진단비는 최초 위례안으로 나오는 거고요. 수술비는 매회 지급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산정특례 진단비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1년에 몇 번 나온다? 한 번씩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동일 코드로 예를 들어서 뇌출혈로 산정특례 받았어 올해. 내년에 또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뇌출혈로 받았어. 동일 코드죠? 동일 질환? 그래도 산정특례 어떻게 된다? 그래도 나와요. 나온다.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때마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단비하고 수술비에 암 같은 거는 5년이 많은데. 5년. 네. 지금 이거는 뇌신장이에요. 뇌신장. 뇌신장.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뭐 다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는 이걸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 누적 한도가 없습니다. 누적 한도가 신상품이 나오면은 보통 어떻게 누적을 어디다 이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대신단이나 수술비 넣을 때 보면은 타사에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누적이 많아서 안 들어갑니다. 뜨는 경우가 튀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산정특례는 누적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 누적은 어디죠? 네? 현대에서는 누적. 이거를 두 개를 어떻게 아니 이쪽 상부랑 이쪽 상부랑 한 대마다 아 그쵸. 이거는 당사는 이게 이제 뭐 이거를 막 여러 개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 말은 당사사 누적이라는 이야기는 기존에 우리가 이대 질환 있죠. 그거랑 누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거는 저기 나이가 몇 살까지? 이거는 제가 84판. 매저는 이거 제가 설계해놨는데 몇 살까지 들어가져요? 이게 가입 아 산정특례요? 60살까지는 우리가 2천만 원이 들어가지거든요. 가입금액이요? 네. 아니 가인 나이 가입 나이? 그 간편한 다 들어가요 90대까지? 들어가는 금액 차이가 그 금액 차이가 70 있어요. 70 이상은 이게 70세 이상은 이게 뭐 200이라도 돈 주면은 자, 그죠? 유사함은 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넘어갈까요? 유사함이 지금 그냥 20%예요? 이 20%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전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유사함 1,000만 원 넣으려면 일반은 얼마 넣었으면 됐어요? 1000이나 뭐 2000. 1,000이나 2,000이 어디 있어요? 아니, 원래는 1대1로 이겼고 또 더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야, 언제적 버전이에요, 1대1이? 응? 1대 뭐 더해주고. 전달까지는 유사함 1,000만 원 넣으려면은 일반함을 얼마? 2,000을 넣으셔야 됐어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유사함 1,000만 원 넣으려면은 얼마? 5,000을 넣으셔야 넣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뭐가 또 바뀌었냐면은 어린이 보험 하시나요?
가끔 파시죠? 뭐 주변에 가임기 여성이 없나요? 활동 많이 하시다 보면 속에 막 들어와요. 가임기 여성이. 자, 납입 면제가 유사한 납입 면제가 없어졌어요. 어린이 보험에서. 둘다 스타하고 둘다 없어요. 네,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전달이 완전 이게 쉬웠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와 어린이 보험에서 우리가 판매할 때 어린이 보험의 납입 면제 장점이 성인보다 좋습니다. 왜냐면은 성인은 상해 질병 후유장애 80%고 어린이는 50%다. 그리고 성인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납입 면제 사유인데 어린이 보험은 뇌혈관, 허혈심장이 납입 면제 사유입니다. 라고 이야기됐고요. 그리고 유사암이 납입 면제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유사암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올해 또 우리가 또 어린이 보험을 또 현대에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심혈관 질환이 납입 면제에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는 유사암보다 이게 더 파워풀해요. 보험인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심혈관 질환 I49도 들어오고 또 들어왔다. 이게 뭐냐면 기존의 허혈심장 질환 플러스 또 뭐가 들어왔다? 부정맥 신부전이 납입 면제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39세 이하 심장이 아파서 병원을 간 사람들의 구성비를 뽑아본 거거든요. 보시면은 애들은 허혈심장 질환에 거의 안 걸려요. 이 세 칸이 허혈심장 질환의 구성비거든요. 안 걸려요. 안 걸리니까 막 남면도 해주고. 실제로 애들은 부정맥이 80%예요. 심장이 아파서 병원 가면 애들이 혈관에 찌꺼기가 있을까? 맞잖아요. 부정맥 이게 있다. 그 중에서 둘 중 하나는 I49가 많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어린이 보험에 납입 면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 이거는 그냥 예전에는 이게 납입 면제가 어린이 종합 Q4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폭백해서 들어온 거예요. 간단하게 납입 면제 50%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납입 면제를 받게 되면은 앞으로 낼 보험료의 50%를 가입금액으로 회사가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유사암 재진단. 고객들이 유사암이 이제 이렇게 가입이 까다로워지면서 미지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한번 넣으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차라리 저희 회사 이런 단도가 있는 거예요. 유사암 재진단암. 사실 유사암이 아니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재진단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재진단암이 뭐예요? 원발암이 발생하고 2년 뒤에 검사를 했는데 원발 전이 재발 지속.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무조건 가입금액만큼 주는 게 재진단암이죠. 그런데 재진단암을 많이 넣으시나요? 왜 안 넣어요? 비싸죠. 그래서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진단암에는 유사암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반암일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의 원발암일 때 어떻게 된다? 2년 뒤에 검사했는데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입금액을 최대 1,000만 원이거든요. 이만큼에서 준다. 그런데 보험료는 되게 저렴하다. 650원 이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당부가 꽤 의미가 있는 게 대한민국 성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1, 2위 계속하는 게 갑상선암이에요. 의사협회에서 보시면 찾아보면 있어요. 1cm 미만이면 갑상선 암이요. 1cm 미만이면 수술을 하지 말라라고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까요? 왜냐면은 갑상선은 뭐예요? 호르몬을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걸 띄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기존하고 몸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상선 크기가 적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관리만 하라고 이렇게 의사협회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만약에 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재진단암을 들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면 2년 뒤에 암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4년 뒤에도 있을 거고 6년 뒤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가입 금액만큼 계속 나온다. 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유사함이 가입하기 되게 까다로워지면서 차라리 이런 다른 담보들을 가지고 유사함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간편 볼게요. 현대장의 간편보험 라인업이에요. 333, 31,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 우리가 간편보험에서는 고지사항이 되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이거는 다 아시죠? 2년 내 입원 수술, 3년 내 입원 수술, 5년 내 입원 수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상품이 바뀌는 거예요. 1번에서 3개월 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선생님, 1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재검사. 2번? 3개월 내에서는 소견이에요, 소견. 소견. 자,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 검사, 추가 검사, 재검사에 대한 소견이에요. 치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3번은 보통 보면은 3위만 5년 내 암이고요. 나머지는 6대 질병이에요. 타도도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6대 질병에 이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질문. 현대상의 간편보험의 6대 질병의 6개 질병의 종류. 제가 맞추면은 선물을 딱 맡고 있어야 돼. 말기 간폐, 그건 납입 면제의 조건이고요. 6대 질병. 저거 아니면 가입된다는 신부전. 또 뇌졸중 협심증도 있고. 뭐 아는 질병 지금 다 꺼내 보시는 거죠? 자, 이거를 외우기 좋게 한번 제가 갔어요. 저희 고모가 예전에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고모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너네 고모부가 내 속을 썩여서 유방암에 걸렸어. 유방암은 속 썩인다고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고모가 암에 걸리니까 어떻게 지가 꼬라지가 비판이에요. 막 청소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온 가족이 협심을 해서 우리 고모를 케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 고모부가 맨날 막 고모가 스트레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뇌졸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경미한 뇌졸중인데 어떻게 사람이 또 남자가 나이가 들고 하면 또 쪼잔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리 고모부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관심을 좀 보여야 되겠다. 우리 온 가족이. 그래서 엄마가 암에 걸리면 뭘 해야 된다? 협심을 해야 되고 아빠가 암에 걸리면 뭘 보여줘야 된다? 아빠가 뇌졸중에 걸리면 뭘 보여줘야 된다?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 자, 그래서 암, 협심증, 심근경색. 자, 뇌졸중, 관이 뭐예요? 그냥 안경화. 그리고 심장마증.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자, 다시. 엄마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협심을 해야 되고, 아빠가 뇌졸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관심을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6개 오시면 돼요. 자, 이번에 저희가 325, 333 같은 경우 이제 상품이 이제 바뀌면은 담보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원화를 조금 시켰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간편보험에서 우리가 종수술, 3일보험에서 종수술이 딱 들어왔어요. 저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간편보험에서 뭐 이대 진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저는 암 귀환력자가 꼭 넣어야 될 담보가 있어요. 뭐냐? 종수술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손해보험에서에 보시면 간편보험에서 암은 과거에 내가 암이 걸렸어. 그래서 우리가 간편보험 가입이 되잖아요. 돼 안 돼요? 그럼 우리가 334, 35 뭐 여기만 아니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암 담보를 넣었어. 그런데 원발 전이 제발 여기서 뭐
어떤 기준으로만 보상이 나가요? 원바람으로만 무조건 나가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5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어. 그런데 뭐 완치하고 다 해서 일단 가입이 됐어. 그런데 내가 가입하고 한 1년 뒤에 간암에 걸렸어. 보상이 될까 안 될까요? 흡수하는 걸 5천원은요. 유방암에 걸리고 가입을 했어. 근데 지금 내가 간암에 걸렸어. 나가겠네. 전이가 안 됐으면 나가죠. 아니 담보가 없는데. 응? 이방이가 걸렸을 때 다 받고 사라졌을 거 아니야. 아니 걸리고 나서 내가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암담보를 가입을 했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의사가 보통 예전에 암이 있잖아요. 진단서에 어떻게 내려져요? 유방암이 전이가 되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안 줘요. 안 줘요. 무조건 원바람 새로운 기준입니다. 암. 그죠? 암 수술은 줘요, 안 줘요? 그렇게 되면? 주겠네요. 모르겠어 나도. 암 수술도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암자들은 다 안 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험가입 이전의 질병의 재발 등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피력들 진단금 관련은 있잖아요. 다 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암도 마찬가지. 2대 진단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전에 협심증 걸렸어. 의사가 추적 관찰합시다 라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입을 했어. 그런데 가입하고 나서 어떻게 협심증으로 다시 수술을 했어요. 악화돼서. 자, 그러면은 진단금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러면 그거를 안 치고 안 나갈 것 같은데 진단들은. 왜냐면 안 추적하면 나가요. 맞아요. 왜? 여기 보시면은 보험 기간 중에 멸관으로 뭐 예를 들어 진단학생 된 경우, 보험 기간 중에 내경으로 진단학생 된 경우, 진단학생이 언제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협심증 5년 전이라면 5년 전에 된 거예요. 보험 기간 중에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문구가 없어요. 자, 아니 그러면은 또 풀렁풀렁 한다. 자, 보세요. 일단 여기 보니까 원년 중에 677에서 이대질환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대질환에 내가 5년 전에 협심증에 걸렸어. 그렇죠? 조금만 뜯을게요. 예를 들면은 이대질환 5년 전에 협심증에 걸렸어요? 협심증에 걸렸어. 그럼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추적 관찰합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5년 훨씬 지난 시점에서 수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진단비는 안 준다. 왜? 약관에 보면은 문구에 뭐예요? 보험 기간 내에 진단 확정 받고 진단 확정. 여기 보시면은 보험 기간 중에 진단으로 확정된 경우 최초 1안으로 지급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기간 중에 한 게 아니고 언제 됐다? 보험 가입 기간 이전에 진단을 받은 거죠. 이해가십니까? 5년 전에. 그래서 진단비는 안 나간다. 그런데 지금 이대질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대질환. 수술비는 약관에 보면은 보험 기간 중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험 가입 기간 중에 어떤 말이 없다? 진단 확정이라는 말이 약관에 보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질환에서 수술비는 어떻게 된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해 안 가세요? 혹시? 중요한 게 근데 가끔 타사에 보면 있잖아요. 간편보험에 수술비에도 진단 확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회사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암은 무조건 어떤 기준으로 나간다? 원발 기준으로 나간다. 그죠? 그래서 진단비도 그게 보험 가입 기간 중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라는 말이 있죠. 진단비도 어떻게 된다? 안 간다. 그리고 암수술비 있죠.
이대 진단 수술에서는 나갔는데 암 수술에서는 어떻게 된다? 암 수술도 안 나가요. 암 수술은. 왜? 암 수술 담보 약관을 보시면은 보험 가입 기간 중에 진단 확정 확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암 수술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3대 진단. 암은 무조건 원발 기준으로 나가고, 자, 가입 기간 이전에 진단 확정 받은 거는 진단비든 수술비든 안 나간다.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보험 가입 기간 이전에 진단을 받은 거에서는 진단비는 안 나가지만 수술비는 나간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했냐면은, 우리 3일 보험에서 3일이 뭐예요? 3개월 내 아까 소견, 1년 내 입원 수술이잖아요. 나머지 3년에 대한 이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거의 다 들어오시냐면 암 기항력자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3일 보험에서 암 관련 담보들 다 삭제됐어요. 워낙 분쟁이 많은 거라서.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간편보험에서도 어떻게 해요? 암 관련 담보들은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암 귀항력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간편보험을 가입해야 되고요. 암 담보를 넣을 때 이대 질환이나 이런 건 다 똑같으니까. 대신 왜? 암으로 과거 확정 받으면은 암 수술도 아무것도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미가 있는 담보가 있네. 1호종 수술이다. 왜? 암 귀항력자들이 어떤 수술을 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분쟁 없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담보가 뭐다? 중수술이다. 자, 이거는 보험 가입 기간 이전의 질병의 재발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 질병수술 담보군이에요. 질병수술 1호종 120대 질병수술 심대여건 수술. 그러면은 120대 특정 질병이나 암 수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호종에서는 암 수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종입니다. 몇 종 몇 종? 5종. 3종 아니면은 5종. 왜? 3종은 보통 어떤 거? 우리 카테터라든지 이런 치수를 했을 때 암으로 3종으로 나가고요. 근치술, 암을 떼어냈을 때는 보통 5종으로 나가요. 그래서 과거에 암 기항력자가 가입을 하고 나서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암 수술을 했을 때 나갈 수 있는 담보가 깔끔하게 나갈 수 있는 게 1호종이다. 그래서 간편보험에서는 1호종을 가입을 시키는 게 굉장히 암 기항력자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의 이슈는 트렌드는 355입니다. 왜? 경화증. 자, 뭐예요? 보험료가 되게 저렴해요. 그쵸? 그래서 355을 되게 많이 듭니다. 이 차이는 뭐 굳이 내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대 질환을 가지고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355보험을 이대 질환 가입 금액 1,000,000원을 딱 넣고 현대해상에도 하나 들고요. 그리고 DB에도 하나 들고 KB에도 하나 들었어요. 자, 가입하고 내가 사인하고 다 확정을 하고 집에 돌아갔어. 뒷날 고객한테 전화가 왔네? 나 뇌졸중 걸렸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3개의 회사에서 보험금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언제? 90일 이내잖아요. 자, 그러면 DB에서는 얼마 나갈까요? 만약에 진단비 1,000,000원 넣었다 이러면은. 뭐, 반, KB는? 모르겠어. 몇 프로 준다는 거죠. 중요하지. 왜? 간편보험은 제가 지금 간편보험 하고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이 드는 보험이에요. 가입하고 나서 바로 해도. 자, 이대 진단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에 이게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 된다? DB에서는 5%만 나가요. 1,000,000원 넣었다면 얼마? 50만원만 나가요. KB에서는 10% 나가요. 얼마? 100만원이 나가요. 저희는 얼마? 50%가 나가요. 이 90일이라는 조항을 저희는 삭제를 했습니다. 355에서. 여기서 뿐만 아니고, 자, 내열관 내질환 그리고 산정특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산정특례도 아까 2,000만원 뭐 나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정특례에서도 여기서는 DB에서는 90일 이내에 이게 발생을 하면은 5%, KB는 10%만 나갑니다. 그래서 약간을, 간편보험은 약간은 꼭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50%. 네, 저희 산정특례도 50%.
이게 웃긴 게 질병 사망도 여기는 5% 10% 나가요. 90일 이내에 돌아가시면 저희는 50%예요. 우리가 355 경증 질환을 맨 처음 만든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아세요? 무조건 현대가 삼성화재에서 355를 맨 처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 팔렸어요. 성공했어요. 왜? 이게 355가 뭐예요? 기존에 우리가 325, 333에서 2년 내 입원 수술, 3년 내 입원 수술인데 이걸 5년으로 늘렸으니까 이걸 늘리고 나서 보험료를 다운시킨 거잖아요. 오, 유병자인데 5년 동안 병원에 안 갈 확률이 굉장히 극히 드문 거죠. 삼성화재에서 이게 폭망한 이유는 경증질환을 운영을 안 했어요. 무조건 여기 숫자에 맞춰와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입할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타사에서는 어떻게 됐다? 경증질환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프면은 가입시켜줄게 이렇게 되니까 가입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간편보험의 트렌드는 뭐예요? 몇 개의 경증질환을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은 타사는 지금 뭐 158개, 뭐 130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경증질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325, 333 같은 경우는 626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55는 209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타사보다 조금 더 삭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55에서 안 되면은 한 333으로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대장경경 수술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뭐 백내장 수술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게 재물보험이에요. 재물보험에서 이제 변경사항이 뭐냐면, 최근에 금리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적립이율에 대해서 금리를 상향을 했습니다. 2.5에서 3%. 그런데 대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만기 보너스를 신설했어요. 이게 뭐냐? 만기 시까지 정상적으로 유지 당면이 완료가 딱 되면 어떻게 된다? 납입보험료예요. 내가 낸 돈의 2.5%를 보너스로 지급을 하고. 만약에 이게 뭐 100% 이렇게 거의 3% 2.5% 합치면 뭐 5% 이상의 이율을 웬만한 적금보다 괜찮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해로 한번 가져왔어요. 고객들 이제 청구할 때 아니면은 인수 때 뭐 띄워라 하면은 코드 막 나와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도 코드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힘들죠. 그래서 저도 뭐 이거 준비 중에 있긴 한데 간단하게 대표적인 코드 몇 개만 외우기 쉽게. 우리가 A에서 B 코드가 있어요. A 뭐뭐뭐, B 뭐뭐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 자, A하고 B 코드는 합쳐가지고 아메바로 보여요. 아메바. A하고 B 코드는 뭐다? 아메바가 뭔지 아세요? 저도 뭐 예전에 중학교 생물 시간에 막 배웠던 건데 뭐 이런 아메바 뭐 이런 조그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아메바는 뭐다? 바이러스 세균이다. 기생충이다. 그래서 A, B 코드는 뭐다? 세균, 감염, 바이러스 관련 코드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A, B 코드는 간염, 수두, 대상, 토지, 마마, 비창, 홍역, 홍진. 자, 감염, 바이러스, 세균 관련 코드가 A, B 코드다. 그래서 지나서 딱 보고 A 얼마, B 얼마 이렇게 쭉 있으면 그쪽 동네의 코드겠구나라고 그냥 간만 때리시면 되고요. C 코드는 다 아시죠? 뭐다? 암에 걸리면 큰 걱정이다. 그래서 C 코드. D 코드는 뭐다? 그래요? 암인 줄 알았는데 D 코드라서 다행이다 라고 해서 D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J 코드는 재채기 하면 어떻게 재채기 왜 나와요? 호흡기 관련 코드가 J 코드예요. 자, 그래서 재채기 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J 얼마 막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다 호흡기 폐와 관련된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I 코드는 뭐야? 순환기, 뇌, 심장 안쪽에서 인코스로 돈다라고 해서 우리가 순환기. O 코드는 뭐예요? 임신, 출산 관련 코드입니다. 왜? 뚱뚱하잖아요.
임신하고 남태가 나오잖아. 그래서 O 코드는 임신 출산 관련 코드다. 오늘 외울 거 많죠? 여기까지 엄마 협심하고. 시간 났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끔 지나서 보면은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별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죠? 이게 뭐다? 보통 이게 있으면은 두 개 같이 코드를 줍니다. 여러 개. 뭐냐? 십자가 표시는 원인 질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표는 이 원인 질병으로 인해서 이 증상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 이 십자가 N08.3 별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신장합병증이 이 시점인데 이게 원인이 되어서 뭐가 나왔다? 당뇨병이 나왔다. 별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 아주 힘들게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반응이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아, 예, 참고로 우리 팀장님들 혹시 이제 영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 하이클래스 제도라는 게 이번에 생겼어요. 우리 메리츠 클럽 이런 것처럼. 자, 대상은 매달 분기 30만 원 이상씩 하셔야 됩니다. 너무 크나요? 세 달 동안 30만 매달. 매월 분기라고 했잖아. 만약에 매달 30만 원이 안 되면은 분기 3개월 동안 하셔야지. 그래야지 우리. 매달 30만 원 누가 해요? 거 아니야? 뭐 매월 30만 원 하면은 어떻게 된다? 14차월 돼서 저희가 시상금 50만 원을 더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분기에 감사 선물 조그만 거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흑돼지 이런 거 드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용 디자인 청약서를 드려요. 청약서를 뽑으면 이렇게 탁 나와요. 이런 것들이 가끔 보면은 내가 청약서 들고 왔는데 딴데 현대상 플래너가 이거 들고 왔어. 걔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있어. 그러면 나는 하이클래스고 그래요? 말씀을 하실게요. 이게 있고 그리고 유지율이 92% 이상 이렇게 되면은 손해율이 안 좋아서 막히는 부분들이 되게 좀 풀어져요. 이것 때문에. 다음 교육 때문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